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학교 가는 게 마냥 즐겁고 행복한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많지는 않을 텐데요. 제도권 학교 생활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문 밖을 나서는 아이들. 그들에게 다시금 꿈을 심어주는 학교가 있다. 바로 전주대안학교. 공교육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보듬고 있는 전주대안학교의 정진혜 교장을 만나본다. 전주대안학교 정진혜 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하면 되게 흰머리도 좀 있으시고 연세가 지긋한 분인데 굉장히 젊으십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주대안학교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인가요? 저희 학교는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자라는 학교 교훈을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에 내비게이션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면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어느 곳이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날마다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지금 인가가 난 곳이고요. 운영 주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단법인 기독교 청소년협회가 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 안에 전주대안학교라고 해서 부설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여는 말에서도 얘기했지만 제도권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대안학교, 뭐 농촌 전원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학교가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이와 비슷한 학교가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혹시? 전주에서는 그 3군데 정도 이루어져 있고 군산에 한 곳, 익산에 한 곳, 고창에 한 곳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총 아마 7개 정도 그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형편인가요? 어떤가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이런 학교들이 계속 많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전주대안학교는 도시 안에 있는 대안학교예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전원형 학교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희 학교가 팔복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팔복동에 그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혐오 시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곳 환경이 보면 그 사계가 뚜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 앞에 공원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으로서는 아주 좋은 곳이라 볼 수 있고요. 더 좋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지역이 공단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곳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저희들 역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몇 군데 있는 대안학교 가운데는 그나마 체계가 갖춰져 있는 곳이 이제 전주대안학교라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주로 어떤 학생들이 지금 오게 되면 지금 현재 몇 명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요? 대부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제도권에서 적응을 못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한 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한 흡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 또 위탁되어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학교가 생긴 이래로 문제를 익히거나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은 뭐 그때부터 있기 마련인데 글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학생들 모아놓고 또 지도하다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어려움도 굉장히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제도권에서 그 벗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아이들을 다루기란 정말 힘듭니다. 가정 환경이 파괴되었고 또한 그 이혼 가정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로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일탈 행위들이 번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그 지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제가 수업 과정을 지켜보지 못했지만 수업이 제대로 되나요?
현장에 이제 와 보신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간혹가다 이제 지도할 때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제 말한다고 하면 예.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금 바르게 지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에는 어떠한 그 범죄자로 또한 다시 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존에 이제 학교에서는 뭐 한 반이 요즘은 30-40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 한두 명 학생이 이제 분위기를 틀어뜨리고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이곳으로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학교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방침을 가지고 지도도 해봅니다. 해보다가 이제 안 될 경우에 이제 학교장님 이제 승인으로 해서 저희 학교에 이제 위탁을 신청하게 됩니다. 위탁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심사를 해서 상담하고 해서 그 아이들을 받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수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 좀 중고등학교에서 받아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대개 전주대안학교에 머무르는 시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여겨져서 이곳으로 위탁을 받아 왔을 때 네. 어느 정도나 머물다가 다시 원 학교로 옮겨가나요? 이제 저희들한테 맡길 때 한 달 정도 맡겨서 아이들이 변화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것을 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위탁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아이들을 일주일, 한 달 맡겨서 아이들이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또한 이 아이들이 1년 저희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당장 변화되기란 어렵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가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의 교육은 지금 몇 달, 1년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1년이 아니라 3개월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10년 후 20년을 내다보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탁한 그 모든 아이들을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그럴 텐데 단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싫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인성이 뭐 잘못됐다거나 어떤 점들이 가장 크던가요? 이렇게 상담해 보면 여기 와 있는 학생들. 아이들이 일단은 꿈이었기 때문에 꿈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지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학교가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비전 스쿨인데요. 일주일에 2시간씩 이 비전 스쿨 과목을 신설을 해가지고 꿈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표현하게 하고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비전 스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글로서 표현하고 준비해서 반드시 자기의 그 미래에 자기가 원하는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저들이 형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꿈이 없던 학생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됐다든지 네. 탈바꿈됐다든지 네.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그 대부분 요즘 아이들이 그 연예인들의 그런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그 댄스라든가 다양한 그 노래 이런 부분으로서 아이들이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댄스를 잘 해야겠다 하면 댄스 그 강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댄스 교습도 하고요. 내가 노래를 잘 불러야겠다 하면은 노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교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고 또 아이들에게 또 그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그 다양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심리 검사라든가 상담, 전문 상담 기관과 또 연계를 해서 그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 상담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과목인 국영수는 뭐 최소화하고 네. 어떤 인성이라든지 진로 교육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아이들 이제 머리 식혀줄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현장들 많이 현장 학습 다닌다면서요? 네, 예. 우리가 매주 1회씩 해서 현장 학습을 다니고 있습니다. 등산이라든가 그리고 갯벌 체험이라든가 습지라든가 그 다양한 그 활동 그 지역을 저희들 선정을 해서 예. 매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아이들이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서 예. 저희들이 그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어떤 그 저희들이 그 인성 교육을 위해서 영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영화를 상영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인성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한 그들의 심리를 그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의 그런 막혀 있는 마음을 여는 게 네. 교육은 뭐 둘째이고 그들의 이제 막혀 있는 마음을 여는 게 이제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사 수급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처음 초창기 시작할 때는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랑을 전달하는 부분을 그 선생님들이 흡수를 못합니다. 너무 사랑이 크다 보니까 에너지가 넘치니까 선생님들이 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래서 좀 그 학교에서 실력 있는 그 선생님들이 많이 그만두셨습니다. 네.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꾸준하게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도전하신 선생님들이 계속 또 끊이지 끊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2배, 3배의 힘이 들 거예요. 어렵습니다. 통제도 안 되고.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네. 막 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신다 하면 참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이라고 표현보다도 전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전사로서 전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히 참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와서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선생님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교사 자격증이 없는 그런 분들이 또 대안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우려의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 위탁형 보면은요. 예. 대한 교과와 일반 교과가 있습니다. 일반 교과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체육이라든가 이 부분은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르치고 있고요. 대한 교과로 해서 이 중등교사 자격증이 필요 없이 그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그 교사나 강사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보다 더 교육하는 방법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개 이제 사람이 잘못된 길을 잠시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게 되는 분명 기회가 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 이 학교를 거쳐간 학생들이 한 5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학교를 거쳐가면서 대학에 진학했다든지 꿈을 이루어서 지금도 연락되고 있는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다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힘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떤 폭력적인 면도 있었고 그 학교에서 어떤 위압감을 조성을 위해서 아이들 자체도 힘들었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저희 그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하에서 그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그 대학에 진학해서 우리 학교로 자원봉사를 왔거든요.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창피해서 자원봉사를 꺼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당당하게 우리 학교에 와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도해 주셔서 제가 대학까지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이들 친구를 데리고 와서 자원봉사라고 내가 이 학교에 나왔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학생들을 보았고요.
또한 이 학교 출신에서 군대를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군대 가서 이제 휴가 올 때 꼭 저희를 찾아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군대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휴가를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 보람을 갖고 있고 그래도 이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가장 큰 보람이긴 해요. 힘은 들지만. 학교 자체가 이제 체벌은 없잖아요. 자식 가르치다 보더라도 이제 그 매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학생들 지도하다가 그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교사들은? 참 우리 선생님들 애쓰시죠. 그 아이들이 하루 일상생활이 어떤 문화가 욕이잖아요. 어떤 욕이란 문화가 너무나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한테도 말을 참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언어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그런 열정들이 있기에 좀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교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참 힘들겠군요. 흡연은 어떻게 좀 아이들 개선이 좀 있나요? 저희들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저희 학교가 그 금연학교, 우수학교로 선정되어서 우리 담당 선생님이 그 해외 연수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그 흡연을 시킨다는 것이 참 어렵긴 합니다. 그 학교 자체에서는 절제가 되겠지만 학교 밖에서는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그 지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들어오면 담배라든가 핸드폰을 전부 이제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저희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아이들한테 피지 말라는 것보다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도권 교육에서 상위 5% 학생들도 관심 갖는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그 아래에 있는 하위 5% 학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더 큰 관심이 필요할 텐데 대안학교 꾸려가면서 심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고통 많지만 스트레스도 많고 물리적으로 이런 점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더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좀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개선점이 좀 필요할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전주시가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예산도 있겠지만 대한교과는 이제 교육청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지원의 그 한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더 정말 훌륭한 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안학교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시간당 2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받고 있는데요. 이 수준은 정말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적고요. 예산을 좀 이 아이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 밝은 사람으로 미래의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그 기업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그 직원들이 어떤 프로포절 사업들을 많이 내서 다 일부 사업들을 많이 지금 끌어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급식 문제들이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이버라든가 해피빈에 등록을 해서 급식 지원도 받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될 수 있는 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없었다면 아마 제도권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까지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애쓴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거기만 갔다 오면은 좀 교화가 돼서 오겠지 했는데 또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학생들 봤을 때 그럼 대안학교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선입견도 있었을 텐데요. 저희들이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일선 학교에서조차도 저희 학교를 좀 안 좋은 학교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학교는 뭐 어떤 문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가는 학교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심지어 학부모들조차도 염려를 합니다. 혹시 그 학교에 보내면은 우리 아이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순한 양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의 사랑의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순한 양이 되고요. 그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맑습니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착합니다. 네. 그러나 선입견이라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소중하고 미래에 정말 멋진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겉모습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로 가는 상황을 보시고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끝맺음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문제아로 낙인 찍힌 그 소외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다시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라고 하죠.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도내에서 만든 연극이 초청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내 대표 인형극단에서 극단으로 전환한 까치동. 변신 후 첫 작품으로 세미 뮤지컬 각시마고를 제작했다. 연극과 인형극 그리고 다양한 무대 장치와 소품을 활용해서 평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 각시마고. 최근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되면서 세계 무대로의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앞둔 극단 까치동의 전춘근 단장을 만나본다. 극단 까치동 전춘근 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앞서 소개한 대로 이제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됐다고요. 네. 상당히 큰 세계 최대 이제 연극인들의 축제라고 들었는데 네. 영향력도 크잖아요. 크죠. 저희들이 연극을 제가 8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게 이제 여러 연극에 관련된 여러 얘기를 듣다가 이게 세계 축제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에딘버러 페스티벌하고 아비뇽 연극제가 그렇게 멋있다더라, 네. 좋다더라, 그런 데 가서 공연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선배님들한테서도 듣고 또 저희들이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서 나도 저런 데 가서 한번 공연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작품, 내가 출연하는 작품이 가서 그곳에서 세계인들과 함께 그 앞에서 또 공연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연극인들의 많은 바람 소원들이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각시마고를 가지고 참가하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 또 많은 주변에 이제 지지가 있고 잘됐다, 너무 잘됐다. 너희가 가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아주 연극계 전체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네. 도내 공연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시도도 없었나요? 네, 그러니까 원체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 에딘버러라는 곳이 멀고 또 이렇게 돈이 일단 없고 또 거기에 그 국제적인 그런 사회에 걸맞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 작품 한번 봐달라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작품을 못 만들었다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일단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작품을 못 냈거나 아니면 냈어도 만들었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여타 조건들을 이렇게 갖추지 못해서 또 못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기다리고 그럼 올해 그 연극을 그렇게 뭐 25년, 6년간 이렇게 하면서 한번 도전이나 한번 해보고 꿈의 무대 예, 예. 도전이나 해보고 그쪽에서 오지 마라고 하면 하는 수 없고 예, 도전이나 해보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성사가 됐군요. 대개 이제 에딘버러가 그 인터내셔널이 있고 비주류화해서 이제 네, 프린지 네. 말 그대로 이제 네. 그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 네. 앞서 이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돈이 오는 거고 돈 참가비를 받고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순수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있죠. 그렇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야 된다는 이유는 명성 때문인가요? 그 아트 마켓이라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 거기서 뭐 선택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가늠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곳에 가면 뭐 기획 작업, 그러니까 관객 동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공연 기간이 길어서 홍보를 막 해가면서 이제 공연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이제 경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예. 짧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 동원이 이제 잘 될지 이것도 좀 미지수이긴 한데 어쨌든 도전해서 비판을 받고 관객이 없다 이러면 또 그것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연극하면서 한번 이런 도전은 한번 해봐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추억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사는 네. 도만 같아도 현지 프로모션 위해서 전문 매니지먼트도 좀 도와주고 그러면은 더 좋을 텐데 순수 이제 자력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 각시 마고라는 작품이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 이 작품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어떤 내용이죠? 각시 마고에서 이름 자체가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설화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각시는 꼭두각시 노름에서 나오는 각시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형극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각시라는 그 모티브는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그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각시 야육이라는 연작 1탄도 있었고 2탄도 있었어요. 근데 각시마고 2도 공연을 했었고 근데 이 각시라는 이 캐릭터는 저희 극단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구해 나갈 그런 캐릭터이고요. 네. 마고 할미는 마고는 마고 할미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조 설화. 그러니까 마고 할미가 제주도 앞바다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고 마고 할미가 일어나면 풍랑에 다쳐서 사람들이 다치고 또 마고 할미가 일으켜줘서 다 도와주고 하면 이제 그 세상이 아주 태평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고 할미에게 속옷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끈을 하나를 못 만들어서 네. 마고 할미가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돌아 앉아버렸다 뭐 이런 설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남성 위주의 그 사회와 그 여성의 그 사회 이런 것에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부분의 그런 설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 그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전문가 비평과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들은 뭐 난타라든지 네. 점프라든지 네. 아무래도 소통에 있어서 좀 자유로움이 있었던 작품들인데 네. 그런 작품들과 겨냥해 봤을 때 소통 문제라든지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달리 이렇게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이 외국에게도 다 먹힌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자체는 온 세계가 다 이런 가정의 문제, 여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극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인형을 다룰 줄 안다, 인형을 만들 줄 안다 이런 것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형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손으로 다 제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하면은 대사가 그렇게 많이 없어도 이 장면만 가지고도 이게 충분히 이게 전달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말로써 표현하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대사 부분은 많이 줄이고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장면들로 이렇게 관객들에게 어필을 하면 먹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신감도 있고 네. 기대감도 크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1995년에 이제 인형극단 까치동을 네. 만들었어요. 예. 연극 오래 해왔지만 네. 인형극단을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은 어떻게 해서 갖게 됐나요? 제가 85년부터 연극을 시작했는데 관객층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 부류라든지 이렇게 고등학생이라든지 요 정도만 이렇게 연극을 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이걸 접하면서 늘 이렇게 시간이 있고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는 연극이나 공연물, 그러니까 공연물을 극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고, 극장에 가서 재미있게, 극장은 뭐 이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면, 나중에 커서도 이런 연극 인구가 적은 관객 인구가 많아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때 해서 이제 인형극도 배우고, 그래서 95년부터 이제 그 까치동 이름을 창단해서 이제 활동을 쭉 해왔는데, 인형극이 정말 재밌어요. 재밌죠. 네. 저도 그 마리오네트라고 하잖아요. 인형에 줄 매달아서 체코란 나라를 갔을 때 그 돈지오바니를 일부러 돈 주고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수십 년 전통을 갖고 있더라고. 인형 만드는 장인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의 현재 그 현주소는 어떤가요? 그렇게까지 인형에 투자할 수 있고 기대를 걸 수가 있나요? 그쪽에서는 대를 이어서 그 작업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작업들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다면 그 남사당 노름 그 폐에서 아마 대를 이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쇠락해져 있고, 또 그것이 현대 관객들에게 그 이제 재미가 있느냐, 그 공연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서양의 이게 제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인형은 굉장히 제가 스스로 이 인형은 진짜 한국적이야,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어느 곳에서도 이런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인형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독특한 인형 제작 기법 또는 이런 인형 조종수를 제가 저희 극단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리오네트가 줄인형이 아닌 손인형인데도 굉장히 섬세하게 인형을 다룰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관객이 재미있어하고, 그러니까 관객이 인형극을 재미있어하는 이유는 조종술이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 마리오네트 돈주바니에 나오는 출연한 그 좋은 인형을 어린이 손에 들려놓으면 그냥 흔들거리는 그냥 나무까지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그 인형도 좋은 조종자, 그러니까 아주 숙련된 조종자의 손에 들려가면 생명이 움직이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형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 극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인형도 인형이지만 조종수를 굉장히 섬세하게 조종을 해서 관객이 그 인형에 그냥 저절로 빠져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관객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극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한지로 만든 인형극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2002년부터 한지로 만든 인형극을 이제 전주 한지축제에서 처음으로 선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관객들이 너무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관객이 쫓아오더니 이 팀이 어디에서 온 팀이에요? 서울에서 왔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주 팀입니다. 그랬더니 그 관객이 이렇게 재미있는 인형극은 처음 봤어요. 이러면서 다음에 또 언제 하나요? 다음 작품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막 이렇게 굉장히 열성적으로 막 여러 명이 이렇게 저를 둘러싸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전주 시민들이 바라고 있던 인형극이 이런 거였나 보다. 바라고 있던 문화 상품이 이런 거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그 한지 인형극을 열심히 해서 지금도 한지 인형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볼 때도 세계 인형 축제도 열리고요. 뭐 러시아 쪽이나 뭐 베트남은 수상도 인형극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장르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크다고 들었는데 우리 전주도 이제 전통 한옥마을 생기면서 관광객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한지 인형도 시도가 좋지만 전통 꼭두각시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면 분명히 문화 콘텐츠로 굉장히 우수할 텐데 그런 시도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책을 보면서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까? 좀 재미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남자당 그 공연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성이 굉장히 중시되는 공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연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일단 그 팀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팀이 있어서 그 공연을 다시 재현하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안 되죠, 되게. 그러니까 꼭두각시 노름 그것은 그쪽에 남겨놓고 그분들이 하시게
두고 저희들은 다른 방식으로 한지 인형극이라는 그리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이용한 그런 문화 상품으로 전주에 오면 한지 인형극을 보자. 전주에 오면 한지 인형극을 볼 수 있다더라. 한지 인형도 또 만들어보고. 예, 그런 컨텐츠로 저희들은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내 연극계에서는 그래도 중견 이상 되는 배우죠? 네,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이제 뭐 30년 가까이 연극 배우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게 연극 배우 길을 걷게 됐나요? 저희 친구들 깜짝 놀래요. 오랜만에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최근에 만나게 되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네가 어떻게 연극을 하냐 그러면서 정말 소식도 없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들 놀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웃기만 하고 한쪽에서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상하게도. 그것도 네. 뭐 한 10년도 아니고 네, 30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건 네. 어떤 점 때문에 어떤 뭐 너무 열정, 애정 재미있어요. 이런 거 말고 연극이 정말 재미있어요. 재밌어서. 예, 인형극도 재미있고 연극이 재미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연극을 시작할 때는 대체 연극하는 사람들은 돈도 못 번다던데 뭐가 있어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연극을 할까? 저렇게 공연하는 거 보면 막 땀 범벅이잖아요. 그런 것들 볼 때 뭐가 저 사람들 저렇게 공연하게 하는가? 연습하고 자기를 다 투자하게 만드는가? 그런 것들이 공연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이제 포스터가 있더라고요. 인형 저기 단어모지 포스터가. 그래서 도전을 그냥 이제 서류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이제 가보고 또 선배님들 연습하는 거 그냥 연습 이제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금방 저하고 막 떠들고 있던 선배님이 연극만 시작했다, 연습만 시작했다 하면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거 정말 놀라웠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구경만 하는 것도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공연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작품을 넘어갈 때마다 다음 작품 넘어갈 때마다 인생이라는 게 그때는 20대라는 생각도 모자라고 없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에서 한 가지씩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았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그게. 30년 가까이 했으면 뭐 소위 뼛속까지 연극인이겠네요. 예. 자, 진부한 질문 하나 할게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작품, 내가 연출했던 작품도 좋고, 네. 이거는 내가 기억에 참 오래 남는다. 네. 90년도에 공연한 만인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시립극단에서 공연한. 그리고 작년에도 시립극단에서 만인보 2탄을 공연했었죠. 네. 그 작품은 공동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립극단 단원 전체가 만인보 1, 2, 3편을 전부 다 외우다시피 하면서 작품의 캐릭터를 뽑아내서 작품을 공동 창작, 대사도 다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까지 저는 연극을 대본이 원래 작가가 따로 있고 배우는 연기만 하고 연출은 연출만 하고 이렇게 역할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통해서 배우가 작가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서 작가가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배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출연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깨준 그런 작품이라고 많이 기억에 남고요. 영국으로 이제 뭐 8월에 떠나게 되죠. 그 축제가 이제 8월쯤에 열리니까요. 각심하고 좋은 성적 거두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만든 공연 하나가 정말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기도 하는데요. 극단 까치동의 각시 마고 공연,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